예, 안녕하세요. 가드단말기 포스티브입니다. 어, 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카드 단말기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이제 관심 있으시거나 이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오픈을 안 시켜줍니다. 예, 저와 같은 그 단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픈을 정확하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예. 뭐 저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또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요. 이제 카드 단말기 사업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익 구조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있어요.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충 말씀을 또 드리면 어, 그 뭐죠? 크게 이제 그 단말기를 팔아서 생기는 마진이 있습니다. 이게 단말기라는 게 좀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단말기거든요. 이거 단말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여기에 카드를 꽂아서 이제 사용하는 카드 결제를 하는 게 이제 그 기계를 단말기라고 하는데 이런 그 단말기 이런 단말기를 이제 팔아서 생기는 마진이 있어요. 예. 얼마에 사오겠죠,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만 12만 11만 천 원이니까 12만 한 2천 원, 12만 3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 가격이. 이제 여기에 보면 용기를 넣을 수도 이렇게 있고요. 12만 천 원, 12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이 기계를 사서 이제 어떤 뭐 오픈하는 매장에 설치를 하는 거죠. 뭐 미용실이 됐던 아니면 뭐 일반 회사 법인 회사가 됐던 그다음에 뭐 식당이 됐던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의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설치를 하는 조건들이 뭐냐면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유선 단말기라고 하거든요. 유선 단말기. 유선 단말기라고 하는데 이 유선 단말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랜선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랜선을 꽂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게 랜선이잖아요. 이게 랜선. 인터넷 모뎀하고 연결된 랜선입니다. 그래서 이 랜선을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요. 꽂아서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즉 인터넷 모뎀과 연결해서 체크기를 사용하는 거 이걸 이제 유선 단말기라고 합니다. 유선. 가격은 뭐 12만 한 2천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미용실이 됐던 아니면 뭐 식당이 됐던 먼저 이제 인터넷 설치를 하겠죠. 그럼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인터넷 모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거죠. 현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그게 유선 단말기입니다. 이 유선 단말기는 12만 2천 원 되는데 이걸 이제 현금가로 팔아버리면 뭐 현금가로 팔면 어떤 가격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예, 그렇죠. 장사라는 거는 내가 가져온 가격에 비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게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12만 2천 원에 가져왔다. 그러면 제가 보통 뭐 28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5만 원에 팔 수도 있고 3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35만 원에 팔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나름이죠. 자기가 어떤 룰을 정하는 거죠. 가격에 대한 룰. 그런데 이 가격의 룰을 다른 업체하고도 비교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버리면 사실은 이 기계를 저한테 구매했던 분이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뭐 옆 가게는 뭐 28만 원을 샀는데 나는 68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가격은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등락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 뭐 한 5만 원 선에서 뭐 35만 원 선 사이 이렇게 팔면 되겠죠. 그럼 가령 예를 들면 3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에 가져온 겁니까? 12만 뭐 2천 원, 13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0만 원 빼기 13만 원 하면은 뭐 17만 원 정도 마진을 남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17만 원이라는 마진이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30만 원에 팔아서 13만 원에 가져와서 30만 원에 팔면 17만 원 마진을 보는데, 가령 여러분이 계신 곳이 만약에 청주다. 그러면 청주에서 그 단말기를 설치한 곳이 뭐 제천이다 하면 청주에서 제천까지는 보통 한, 제가 잘은 잘 모르겠지만 40분 정도 거리가 되잖아요. 3, 40분. 아니면 뭐 서울 마포에서 저기 성동구까지 가는데 최소 1시간이에요. 서울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어떤 소비,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 17만 원이라는 마진이 그렇게 큰 마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계만 설치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왜냐면 전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카드 단말기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KCP 밴을 쓰는데, KCP 제가 밴을 지금 총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KCP 밴에 들어가서 이 고객한테 이 받은 그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통장, 신분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산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은 안 보이겠지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하는 시간이 보통 등록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현장에 가면 카드 단말기를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고객이 와서 카드 결제를 했을 때 그 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카드사별로 가맹점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저희 같은 이 모집인들이 하죠. 카드 단말기 설치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가 현장에 가면 카드 단말기 설치하고, 현대, 롯데, 신한, 삼성, 국민, 롯데, 하나, BC, 농협, 뭐 현대, 뭐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카드사로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객의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통장, 그 고객의 통장, 그 고객의 신분증을, 이러한 것들을 다 저희가 카드사로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태블릿 PC로 신청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것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25분 정도 소요되고, 카드 단말기 설치하는데 뭐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KCP하고 또 그 고객의 가맹점 계약을 또 맺어줘야 되거든요, 따로. 그래서 그런 걸 따지다 보면 거의 1시간 정도 소비가 돼요, 일 처리하는데. 그런데 13만 원에 가져와서 30만 원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17만 원 마진인데,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 그 다음에 뭐 이런 업무 처리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마진은 아니죠. 근데 하도 경쟁 업체들이 심하다 보니까 제사를 깎아 먹는 그런 어떤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 난 왜 그렇게 장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받고 제 서비스를 하자. 가격을 너무 후리쳐버리면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종의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단말기를 내가 혼자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너무나 가격을 후려치다 보니까 단말기 12만 원에 가져오는데, 어떤 데는 뭐 인터넷 뒤져보면 이런 단말기를 공짜로 준 어떤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네. 일단 그런 데는 뭐 그런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데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17만 원 마진을 보면 현장 가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이렇게 카드사 8군데에 신청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카드사에서 승낙이 나와야만 그 단말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카드 심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저희 KCP니까 KCP 밴하고 가맹점하고 또 계약 조건을 또 성립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일 끝나면 이제 고객님한테 카드 체크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업체 같은 경우는 1시간 약 30분
또 길게는 2시간가량 또 소비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17만 원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17만 원이라는 마진이 그렇게 큰 마진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너무 난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 전체 시장을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크기 업체들이요. 일단 지금 그 얘기는 우리 체크기 업체한테 얘기할 얘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단말기 마진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단말기를요 일시불로 팔아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내가 이제 약정을 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이렇게 계약해서 그 약정을 걸어서 계약을 해서 이 고객과의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기계를 보통 이제 2년 약정을 걸면, 약정이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정수기 개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뭉진코인이나 이제 뭐 쿠쿠라든가 쿠쿠 정수기도 있죠 요즘에는. 이런 정수기를 보통 웅진코인은 5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5년 동안 뭐 제가 지금 사천에서 쓰고 있는 게, 사무실에 쓰고 있는 게 35,000원인가 되더라고요. 35,000원을 5년 동안 내는 거예요. 5년 동안 내고 이제 5년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뭐 이제 보통 21,000원, 2개월 방문, 3개월인가 방문하는 조건으로 해서 뭐 필터 바꾸고 뭐 청소해주고 해서 보통 뭐 2만 원 정도 또 받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체크기 업체도. 그래서 이거를 2년 약정을 했을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5,000원을 계약을 해요. 고객하고. 그러면 약정이란 개념 무슨 얘기냐면 정수기가 똑같아요. 그 2년 동안에는 해지하면 안 돼요.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게 약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5,000원 약정하면 15,000원씩 2년 약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저기 받게 되느냐면 36만 원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15,000원 곱하기 24개월. 그럼 36만 원. 또 어떤 사람은 3년은 사실 길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년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3년으로 하면 12,000원씩 저는 받아요. 이건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인터넷상에 뭐 체크기 업체 광고 올라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하면 과간이에요. 뭐 7,700원짜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네이버에다가 네이버에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천안이니까 천안 카드 단말기 쳐볼게요. 천안 카드 단말기라고 치면 지금 이제 블로그, 이게 블로그거든요. 이게 블로그. 자 보시면 블로그예요. 이 블로그를 보면 뭐 업체 많잖아요. 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얼마 주는지. 이 블로그에 이 천안 카드 단말기 이 세 번째 있죠. 이건 제가 이제 설치한 제 거가 하나 올라와 있죠. 이렇게 했는데 보통 나머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은요 뭐 7,700원 준다고 하기도 하고 7,700원 받았고 언제 13만 원 마진 뽑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년 같은 경우는 15,000원, 3년 같은 경우는 12,000원을 받습니다. 12,000원도 3년 동안 12,000원 받는다는 것도 계산을 해보면 얼마냐면 12,000원 곱하기 36개월 하면 거의 43만 2천원인가 나올 거예요. 43만 2천원. 계산해 볼 거예요. 43만 2천원. 12,000원 곱하기 36개월 하면 43만 2천원이 맞네요. 43만 2천원. 그렇죠. 그럼 43만 2천원을 빼기 원가가 얼마였어요? 원가가 13만 원이었죠. 13만 원을 빼면 얼마를 남냐면 빼기 13만 원 하면 30만 2천 원이 남아요. 근데 30만 2천 원이라는 돈을 이 업체에서 사용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용해줘야만이 30만 2천 원을 버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폐업을 하면 안 되겠죠. 폐업을 하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3년 약정을 했는데 2년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1년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약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1년 남았으니까 12개월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월 얼마씩 받았습니까? 3년 약정을 했을 때 12,000원이잖아요. 그 금액을 청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사업이라는 건 크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말기를 일시불로 파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을 걸어서 그 수입을 단말기 마진을 보는 거냐. 물론 약정 걸어서 하는 게 단말기 마진이 더 좋죠, 사실은. 그런데 그 약정 기간 2년 동안 3년 동안 그 매장이 영업할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시불로 팔아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이렇게 단말기 마진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한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단말기를 만약에 미용실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나올까 볼게요. 미용실에 설치를 했는데 그 미용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이 카드 체크기를 통해서 그 미용실에서 이 카드 체크기를 통해서 결제한 금액,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초보자 이 강의를 듣는, 이 강의가 아니고 제 말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체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용실에서 예를 들면은 하루에 고객이 네 분이 왔어요. 네 분이 왔으면 이분들이 10,000원짜리 카트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네 명이 결제했죠. 그러면 이 가게가, 미용실이 30일 동안 영업을 한다. 그러면 30 곱하기 4번의 카드 결제를 하면 120건을 결제하는 거죠. 120건. 하루에 3건씩 결제하니까. 손님이 3명씩 와서 이 손님이 카드로 모두 결제를 하면, 한 달이면 30일이니까 30 곱하기 4건 하면 120건을 카드 결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20건. 여기 있네, 카드가. 120건이면요. 건당으로 보면 제가 얼마 정도가 받냐면 약 66원 받더라고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20건이니까 곱하기 66원 하면 얼마야? 7천 잘 보이네요. 7,920원. 즉 8,000원 정도가, 7,000원이라고 할게요. 7,000원. 하루에 3명씩 30일 정도가 오면 30일 동안 영업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3명의 손님이 오니까 30 곱하기 3 맞아요? 30 곱하기 4명이라 할게요. 그럼 4. 4건, 하루에 4건, 30일 영업하면 120건을 카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120 곱하기, 건당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은 건당으로 하진 않아요. 지금 정률제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건당으로 줬지만 지금 건당으로 주지 않아요. 근데 굳이 건당으로 계산을 해야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예요. 66원이라는 돈을 받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120원, 120건을 결제했고 66원. 그러면 7,900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식당 같은 경우에 뭐 큰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하루에 카드 결제 손님이 30명이 올 수가 있죠. 그럼 30명이면 그 30건 정도 카드 결제를 한다, 하루에. 그런데 그러면 30일이니까 얼마를 결제하느냐? 900건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900건 곱하기 66원이니까 약 수입이 59,400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예. 이 수익은 어디서 주는 거냐면 이런 거죠. 그 카드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디 식당 가서 10,000원짜리 국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쓰는 게 이제 현대카드라고 했을 때 현대카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밥을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10,000원이 현대카드에서 그 국밥집에 10,000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사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카드사는. 그래서 카드사가 보통 한 2.23% 돼요. 2%를 나갈게요. 그러면 10,000원당 2%면 약 200원이잖아요. 그러면 9,800원을 현대카드에서 그 국밥집 사장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카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에서 우리가 카드 체크기 설치하고 뭐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목으로 해서
카드사에서 체크기 업자에게 저에게 66원이라는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 같은 카드 단말기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수입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큰 영업을 하다 보면 큰 거래처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하루에 결제건이 100건 나오는 데도 있어요. 100건. 서울 경기권은 그런 데가 흔하죠, 사실은. 100건에다가 예를 들면은 하루에 결제건이 100건이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00건이에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00건. 그쵸? 100건, 하루 100건 곱하기 30일이니까 3,000건이죠. 여기다가 얼마씩, 건당 얼마씩 준다고 그랬어요?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수고비로 66원 꼴이다. 그러면 19만 8천 원인 거예요. 보여요? 19만 8천 원. 거의 20만 원 돈 되죠. 이렇게 하루에 100건 정도 결제하는 이런 그 매장에서 나한테 벌어들이는 수입이 카드사에서 주는 수입이 약 2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런 거래처 100군데만 잡으면 100군데만 관리만 하면 2천만 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인 거예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사업인 만큼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건 정도, 100건 정도 하면 한 달이면 3,000건이잖아요. 3,000건이면 66원이니까 거의 한 19만 원, 20만 원 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말기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는 공짜로, 어디는 공짜로 주는데 어디를 공짜로 줬다, 단말기 공짜로 주더라, 무슨 단말기를 33만 원에 파니, 이런 어떤 소문들이 막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장의 어떤 깨끗함을 위해서는 뱀피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뱀피가 없어지면 공짜로 줄 수가 없겠죠. 그냥, 그쵸? 기계를 팔고 관리비를 받는 게, 렌탈비를 받는 게 낫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두 가지였습니다. 더 복잡한 거는 더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많죠. 잘은 모르지만 저도 단말기를 사서 내가 일시불로 파느냐, 아니면 2년 약정을 해서 15,000원씩 2년 약정 15,000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36만 원. 그렇죠? 그 36만 원이라는 마진을 볼 거냐, 약정을 해서. 아니면 3년 약정 12,000원 곱하기 36개월이죠. 그래서 43만 2천 원이라는 수입을 내가 받는 거죠. 그렇게 약정을 해서 이 기계 마진을 볼 거냐, 그건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객하고 상담을 통해서 또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카드 단말기 수입원이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처에서 얼마 정도 몇 회를 결제를 하느냐. 카드 건수를 예를 들면 식당에서 미용실이나 식당 이런데,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루에 3건 결제를 한다. 그럼 한 달이면 약 30일이니까 90건이죠. 100건 잡자고요. 100건 곱하기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카드사에서 우리한테 수입이 66원이다. 건당 보면. 그래서 약 6,600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수입이 이제 또 두 가지, 뱀피라고 합니다. 이걸 카드사에서 우리한테 그 카드 수수료의 일부에서 우리한테 얼마 준다? 66원 준다. 건당. 이 수입이 바로 뱀피라는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뱀피입니다. 그게 개념이. 뱀피 플러스 단말기 마진,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수입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무선 단말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중국집이나 치킨집 이렇게 시키면 그 무선 단말기 가져오죠. 제가 여기 사무실에 지금 무선 단말기가 없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무선 단말기를 판매를 하는 거는 거의 마진입니다. 왜냐면 무선 단말기가 제가 가져오는 금액이 1,100원에 가져와요. 1,100원에 가져와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에 무선 단말기 보통 한 10대 정도 팔거든요. 아무리 못 팔아도 10대 정도 팔거든요. 그러면 10대 곱하기 원래 1,100원에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공짜 아니겠습니까? 기계값이. 그러면은 15만 원에 팔도 10대 팔면 150만 원 남겠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에 팔면 10대 20만 원짜리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10대 팔았다 그러면 200만 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수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딱 그 횟수로 얘기하면 지금 많은 4년째를 하고 있는데 저 뭐죠? 제가 거래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처에서 임대로 하는 경우, 기계를 판 게 아니고 렌탈로 하시는 분들, 렌탈로 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입금을 받는 게 얼마 정도가 되냐면 약 750만 원 정도 돼요. 750만 원 정도 되고 뱀피가 6만 5천 건 됩니다. 6만 5천 건 곱하기 66원 해보세요. 그게 얼마인지. 60원만 잡아볼까요? 6만 5천 건 곱하기 5, 36, 6, 36. 거의 400만 원가량 되죠. 그죠? 6만 5천 건 곱하기 제가 한 6만 5천 건 나오거든요. 많지는 않죠. 6만 5천 건 곱하기 저는 거의 6만 5천 건 곱하기 66원을 하면 거의 400만 원 돈이 넘어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400만 원 아까 750만 원에다 400만 원 하면 110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무선 단말기는 뭐 10대 파는데 그건 뭐 저의 다 수입원이니까 예, 그렇게 보면 거의 지금 제가 한 12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1200만 원 중에서 뭐 쓸 거 쓰고 다 쓰고 뭐 해도 제가 한 600 정도는 저축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번 달은 이번 달은 700 가까이 저축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만 4년 만에 제가 이뤄낸 어떤 성과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단말기 사업을 저는 젊은 분들은 꼭 도전해 볼 만한 저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하면 저같이 4년 만에 이렇게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1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서 한 600만 원 정도 저축하면 굉장히 많이 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젊을수록 뭐 30대 중반, 30대 중반 정도 되면 참 뭐 하기에 굉장히 좋은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수입, 열심히 한 만큼. 그러니까 보통 그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뭐 보험을 하시는 분이나 뭐 카드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매달 어떤 수입이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번 달, 저번 달에 내가 뭐 자동차를 뭐 100대를 팔았다. 그 이번 달에 한 대를 팔지도 못하면 이번 달에 한 대도 안 팔면 내가 수입이 빵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체크기 사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체크기 사업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개념이 그래요. 누적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수입이 만약에 뭐 12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뭐 최소 1200원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예, 관리비도 또 받고. 그 다음에 뭐 벤피는 뭐 카드 결제할 때마다 생기는 수입이니까 어차피 그건 뭐 저번 달에 이번 달에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뭐 뱀피가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큰 어떤 등락폭은 이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1200부터 항상 수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소비 생활도 할 수 있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끌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보면 뭐 영업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카드 영업 그다음에 뭐 CCTV 영업,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은 저번 달에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번 달부터는 이번 달에 못 팔면 또 꽝이거든요. 그런 어떤 수입의 어떤 불규칙성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몸이 안 좋더라도 병원에 입원을 해버리면 수입이 빵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체크 기업은 그게 아니죠. 어차피 내가 병원에 입원해도 카드 결제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렌탈료는 낼 것이고 하니까 물론 길게 병원에 입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카드 단말기 사업에 굉장히 저는 매력 지금 4년 만 4년 됐거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런데 굉장히 어떤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단말기 사업을 꼭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또 수입원에 대해서 얘기도 제가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해서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 영상을 이렇게 또 지켜봐 주시는 애청자분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설명으로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만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